정시로 36권 중중 14년 8월 10일 개유 네 번째 기사 1519년 명정덕 14년 3공이 흑궁을 몰래 무역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관하여 의논드렸다. 우리나라는 세 방면으로 적을 받게 되어 있어 무를 사용해야 할 처지인데 흑각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어서 부득이 중국에서 무역해야 합니다. 비록 더 무역하기를 추청하더라도 반드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만일 몰래 무역한다고 말을 하면 과연 불가하지만 다만 사신 일행의 하인들이 무역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면 될 것입니다.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0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홍언필을 승정원 동부성지로 삼다.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3일 갑수로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다.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3일 갑수로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진법을 익히면 뒷나라의 불의의 변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그기 덕건데 조종조에는 굴령을 어기는 장졸이 있으면 형벌을 사용하여 정죄했다 하는데 대적 군기는 중요한 일이니 무릇 앉았다 섰다 나아갔다 물러갔다 하는 법을 엄하게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조종조에 사냥할 때 있어서는 혹 형장을 쓰기도 하고 혹 의건부에 하혹하기도 하였으나 진법 익힐 때 있어 형벌을 쓰는 것은 알 수 없다. 습지는 곧 교열이어서 형벌을 쓸 수가 없고 만일 군유를 잃은 자가 있으면 병조가 치부하여다가 연말이 되면 초기하는 것이 준례이다. 습진하다가 군유를 잃은 자를 급작스럽게 죄주면 불가한 듯하니 만일 군유를 잃은 자가 있으면 조옥으로 하여금 잡아다 다스려 엄한 위엄을 보이도록 함이 가하다 하였다.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3일 갑수로 세 번째 기사 경영관을 소대하다.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황해도 혼잘사 김정희 장계하기를 오봉현 사람 넷이 상촉 지형중이 근반 각 고를 횡행하며 무턱대고 공청에 들어가 보조시 대조하여 면포와 각가지 물품을 종이에 잔뜩 써놓고 한없이 토색하는 짓을 기탄없이 자행하여 폐됨이 막심합니다. 만일 통엄하게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거칠 줄 모를 것이니 그런 조짐을 키울 수 없습니다. 아니 잡아다 국문하도록 하였다.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무비가 해이해져 무사들을 위해 따로 학문하는 절목을 세운 것이 아름답게 되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스스로 배우지 않으니 무릇 병무에 관한 일들을 병조가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함의 특징간 박유령이 아뢰기를 한 광무가 기문의 우림 군사들에게 모두 효경을 읽도록 했었으니 지금도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북에 만일 의외의 변이 있게 된다면 말이 없는 군사가 많으니 이는 국가의 큰 근심거리이다 하며 유령이 아뢰기를 태평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모두 말이 없는데 이는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학은 따로 설치하여 문신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해야 한다 하며 유령이 아뢰기를 훈련원에 문신 한 사람을 둔 것이 곧 그런 뜻입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동지사 조광조가 아뢰기를 김간 맹종인은 전적이 되고 또한 사회를 겸임하였는데 종친들이 어찌 이 사람들에게 학문을 배우려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벌써 가려서 자임하도록 했는데도 이러하니 전조가 매우 잘못이다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전일의 권위가 또한 사회가 되자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습니다. 또한 듣건대 심의가 어제 상소하였다는데 상소의 뜻은 아직 모르지만 대저의는 심스리 간사하여 올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의의 상소를 아직 보지 못했다 하며 지평 조광좌가 아뢰기를 그는 광파하고 꼬인 사람입니다 하고 참청한 박세인은 아뢰기를 신이 잠깐 듣건대 심의가 예조판서 남곤을 배척했다는데 그는 성질이 본래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신도 또한 듣건대 의의 상소석에 남고는 형편없는 소인으로서 전일의 유자광의 상소는 곤이 지은 것이라고 했다 합니다. 지금은 공론이 조정에 달렸는데 의가 갖은 말을 다해 일품의 대신을 비방하여 헐뜯었으니 이는 매우 불가한 이로서 후일의 조정을 요란하게 할 사람이 반드시 이 사람입니다. 고는 패조를 겪으면서도 화를 두려워하는 태도가 많이 있었으니 비록 사직 지시는 아니지만 또한 별로 사득한 마음이 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정은 김익은 아르기를 신은 듣건대 의의 사람됨이 매우 험악하다 하였으니 만일 세게 된다면 반드시 조정을 혼란시킬 것입니다. 하고 기사관 안정은 아르기를 그는 성들이 본래 음흉하고 험악한 데다가 근래에는 광패의 한 짓이 더욱 심해져 형제간에도 서로 애호하지 못하므로 그의 형 심정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형의 벼슬이 높아짐을 보자 앙심이 생기고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번 그의 상소 속에 간혹 착한 말이 있는 것은 모두 바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가 그런 사람이라면 상소 안에 비록 착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취할 것이 없다. 또한 무학은 대신에 비록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에 널리 의논하는 것이었다 할까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단 태종 때에도 또한 무학을 두었으니 지금도 하면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면 과연 좋겠다 하였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무학 두는 일을 의논하였는데 정광필 신용계가 의논드리기를 전례대로 문신 한 사람을 교대로 훈련원에 자임하여 가르치게 하면 됩니다. 하고 안당은 의논드리기를 문신 두 서너 사람을 가려 다른 관원으로 있으면서 훈련원의 직을 겸임하고 가르치게 하면 됩니다. 하니 상이 당의 의논대로 따르자 승지 한충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역대에 모두 무학을 두었으니 널리 의논하되 육경에게도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5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심의가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패주가 포악하게 천륜을 없애고 부왕의 두 수기를 장살하였으니 그의 죄악이 수의 양제와 다름없었습니다. 또 정시의 소생 왕자군의 시첩을 빼앗아 지친 부마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민자방은 간사하고 방탕한 사람으로 공면이 데리고 살며 자식까지 두어 기강과 법도를 어지럽혔는데도 전하께서는 한갓 수령을 보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옥관자의 검띠를 띠고 조정에 드나들게 하여 보고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지금 고을이나 나라의 무지한 백성 중에 형수를 간음하거나 탈취하는 자가 많은데 모두 자방으로서 구실을 삼으니 신은 바라건대 분명하게 전형대로 주의를 바로잡아 머리를 고가에 내어 건 후에야 인륜이 밝아지고 풍속이 순회해질 것입니다. 판서 남고는 학문이 확정된 힘이 없고 본래부터 전리가 없으며 근래는 주청사 임명을 받아 성지에 맞게 하지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벌을 주지는 않고 도리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간신 유자광이 폐조 때 무오의 옥사를 일으켜 사람을 살해했고 전하께서 전국하신 다음에 와서는 한때 명사들은 무오 옥사의 여당들이라고 소를 올려 진달하여 일망타진할 흉기를 부렸는데 들으는 말이 상소는 곧 곤이 손수 지은 것이고 소를 쓴 사람도 또한 사료다 하였습니다. 송조의 소인 최경이 대현 사마광의 비를 원우의 간당이라고 세우게 되었었는데 무식한 석공 안민도 오히려 차마 글자를 새기지 않으며 후세의 죄를 얻게 될까 싶다 했었습니다. 오늘날 상소를 지은 사람이 쓴 사람들은 모두 석공 안민의 죄인이니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는 감사가 되었을 때 기녀를 사랑하느라 공무를 폐하여 전하의 근심을 분담하여 할 자리를 장치놀이하며 흥얼거리는 장소로 하였고 묘당의 재상이 되어서도 아름다운 개체가 하나 없었으며 궐내에 들어가 고할석에도 개체가 하나 세우는 것이 없이 의례 그때의 형편에만 맞게 한갓 축타처럼 말재주를 가지고 좋게 보이는 태도를 꾸미기에만 익숙해서 하며 구차하게 용납되어 언총과 장록을 굳힙니다.
비록 문장이 우울하다지만 또한 천박 화려하기만 하고 기백이 없어 좋게 후진들을 권장할 수 없으니 그런 재성을 장차 어디다 쓸 것입니까? 어이구야. 옛날 성종조의 종실 주계군 시몬은 학문이 깊은 데다가 세상을 경륜하고 백성을 조제할 재주가 탁월했었는데도 도를 논하고 글을 강설하자 제자들이 존경하여 모여들었으니 문장과 도덕의 선비가 올현이 배출되어 세상에 쓰이게 되었으면 모두 시몬이 이끌어 도야시킨 공로입니다. 극력 불교를 배척하고 축수제를 계달하여 혁파하였으며 임금께 항쟁하는 상소를 올려 임사홍의 나라를 망칠 간사한 짓은 마땅히 부호를 가해야 함을 일일이 진달했었는데도 그 당시에 살피지 않았다가 간사한 임이 폐조 때의 비밀한 술책을 벌이게 수 있게 되어 시몬 부자가 마침내 간사한 임의 손에 죽었으니 또한 비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본교하여 치지하고 자손들을 녹용하며 김굉필의 예의에 따라 사당을 세워 주의 없이 죽은 충성스러운 영혼을 위로해 주소서. 신원대건대 시선부정 정숙은 동성 친족으로서 개연히 도를 옛 뜻을 두되 조존하고 함령하는 공로를 쌓아 충량하기를 평소부터 하였고 누차 상소를 올렸는데 모두 그때의 병폐에 맞는 것이었으니 지금의 유향입니다. 비록 사대부의 바늘에 발탁하여 두지는 못하더라도 혹은 편전이나 혹은 경륜에서 불시서대하여 자문에 대비하도록 하여 장록을 높였으며 함께 서정을 도모해 간다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이어 7가지 사항을 조목조목 진달하옵는데 1. 관제를 개혁하여 녹봉을 확정하고 2. 내수사를 개혁하여 상의원에 합병하고 3. 각 시와 감의 제조를 개혁하고 4. 양부의 녹사를 개혁하여 병에게 충당하고 5. 야사를 복구하고 6. 여사를 두고 7. 관복을 제정하여 귀천이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이 전원에 올라가 있은지 지금 6년이 되었는데 저술하는 텀마다 조선의 변천한 내력을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추구하되 국군의 장단, 잘 되거나 잘못된 일의 연유, 임금과 신하들의 착한 일, 악한 일과 충성스러운 일, 간사한 일들의 기출을 마음속에 요량해 보며 위아래로 더듬어 야사를 쓰되 극이 찬양하고 성토하는 취지를 붙여 놓았는데 진실로 언젠가 죽어 구렁에 묻히게 된다면 신이 저술한 야사가 매몰되고 전해지지 못할까 싶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이 죽게 된 다음 우매한 성의를 불쌍히 여기시어 사신의 줄례대로 사국에 드리게 하여 국사의 누락된 달을 보충하도록 하여 주신다면 신이 달가운 마음으로 눈을 감으며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게 되었다고 여기겠습니다 하였으나 비답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의인은 심정의 아우로서 일찍이 공조 조화랑이 되고 녹그릇을 절취하여 자기 집으로 가져가다가 일이 발각되어 장안에 기록되고 조사에 끼지 못한 지 오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남몰래 시론의 일부분을 탐지하고 부회하여 상소를 지어 장록을 노리다가 도리어 시론의 공박을 받았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이 친히 모하관에서 열무하고 이어 선정관들에게 진법과 병리학을 강받도록 하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승지를 불러 본부하기를 어제 진법을 강받자 선정관들이 모두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평소에 강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이어 이장권, 황형, 안윤덕, 고영산, 유담년, 최한웅, 정은부, 이장생, 김석철 등의 이름을 쓰며 이르기를 오늘 병가들이 방략을 강론하고 싶으니 즉시 불러라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이 병으로 부축받으며 대궐에 들어와 사직하기를 세 차례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이장군 등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방략을 평소에 논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선정관들이 하나도 능히 대답하지 못한 것이니 장수되는 방향을 지금 논란해 보아야 하겠다 하며 유담년이 아뢰기를
상께서 이렇게 하시면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자연히 흥기하여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 장군은 아뢰기를 지금의 무사들은 전혀 진법 책을 읽지 않아 매우 무식합니다. 하고 고 영사는 아뢰기를 진법 익히는 일을 구습에만 버릇이도록 단지 홀기만 가지고 할 뿐이니 마땅히 오자의 삼령 같은 것을 매달마다 시행하되 만일 잘못하는 데가 있으면 즉각 주의를 논하게 된다면 자연히 앉았다 섰다 나아갔다 물러갔다 하는 절차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장군이 아뢰기를 지진의 변을 옛 사람들이 모두 병난의 징조로 했는데 전조의 홍건적의 난과 당나라 때의 안사의 난을 감개할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땅히 미리 무예를 익게 하는데 조정 안에 장수될 만한 사람이 단지 황영 유담년이 있을 뿐이니 모름지기 이미 권장하는 방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 군사들이 모두 탈 말이 없는데 이는 우선적으로 편하고 구차하게 넘기기에 버릇이 들었어입니다.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평안도의 성 쌓는 일을 아직 마치지 못했는데 그곳은 중국의 지경과 잇따라 있으니 마땅히 대신을 보내어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이 일어난 다음에 구원하지 못하게 된다. 다음에는 구원하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중국이 또한 어지러우니 달자들이 피우는 소란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것이니 마땅히 무비를 닦아 대비해야 한다. 하며 유담년이 아뢰기를 상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했다. 상이 방략을 논해보라고 하자 장군이 좌우에게 묻기를 만일 적이 쳐들어온다면 마땅히 요새에 의직하여 기다려야 하는가 즉각 방패를 세우고 막아야 하는가 하니 황형이 아뢰기를 요새에 의지해서는 안되고 방패를 세우고서 변에 대비해야 되니 대저 방패가 없더라도 방패를 만들어 세워 대비해야 합니다. 하고 김석철은 아뢰기를 그때에 따라 적이 많은지 적은 데를 보아 대처해야 하니 군사는 미리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담녀는 아뢰기를 함경도의 일이 평안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하고 장군은 아뢰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전조 때부터 우리나라의 적의 침범을 모두 평안도로부터 받게 되어 도적이 큰 화란거리가 되기는 반드시 평안도였습니다. 그러나 육진의 사정은 또한 지극히 곤란하여 만일 오랑캐들이 발호하게 된다면 그 땅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육진의 일은 김종서가 배치한 공이 비록 지극하다고는 하지만 인력으로는 유지해 갈 수 없습니다. 하고 형사는 아뢰기를 함경도의 사정은 지극히 어려운 점이 있어 저쪽 적들이 근방에 와 있는 자가 매우 많으니 할 수 없이 장차는 군사를 일으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세가 매우 곤란하니 진실로 마땅히 우려해야 합니다. 하고 좌우에서 서로 논의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상이 설문하기를 적이 만일 성을 보유한다면 마땅히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여러 나라 지수가 풀리지 않아 식량이 다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며 장군이 아뢰기를 성을 포위하고 오래 끄는 것은 반드시 그 성을 빼앗으려는 것이니 장수된 사람이 밖에 알려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성을 포위하고 오래 끄는 것은 반드시 믿는 데가 있어 그러는 것이니 몰래 날랜 군사를 보내어 먼저 그들의 믿는 데를 친다면 자연히 포위를 풀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고 형사는 아뢰기를 무릇 군사일은 모두 그때에 따라 변동해야 하는 것이니 장수만 적임자를 얻게 된다면 이를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한홍은 아뢰기를 북도의 귀한 호인들이 우리 백성과 섞여 사는데 군적을 할 때 비록 출세하게 되지만 소속할 데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지방에 살며 많은 능력을 쌓으니 반드시 그들의 부류와 몰래 서로 통하고 지낼 것입니다. 국가에서 비록 내버려 두려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 땅에 살고 있어 또한 우리 백성이니 버릴 수 없습니다. 요 장군이 군사들이 탈 말이 없다 하였는데 패절을 지나게 되면 모두 말을 나라에 바쳐 버리고 말값으로 쓸데없는 마천만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마땅히 추세하고 망아지를 주든가 면포로 주든가 하면 될 것입니다.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한홍의 말이 비록 옳기는 하지만 지금 모두 말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장군이 아뢰기를 방금 아랜 귀한 사람들의 일은 경성, 북청 등의 이 고을에서 귀한 사람들은 모두 지금 우리 백성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경성에서 귀한 사람들은 저희들끼리 서로 내통할 염려가 있습니다. 신의 소견에는 귀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엄하게 단속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원망할 것이니 이번에 더러 사복의 소임을 맡김이 어떠하리까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선일의 북도에서 귀한 사람들을 추수해보니 그들의 부하는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그때 성책하여 예조를 보내었으니 이번에도 마땅히 모두 추수하여 비록 억지로 정병이나 갑사로 정하지는 않더라도 또한 그도 군영의 소임은 삼을 수 있습니다 하고 담년은 아뢰기를 추세한 다음에 그들이 반드시 동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말을 가진 군사들이 적으니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 하였다. 장군이 아뢰기를 문무는 근본과 말단이 있어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미리 양성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법이니 그 중에 한 가지만으로 치우치게 주력하면 뒷날에는 후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고 형사는 아뢰기를 무사를 가리는 길이 한 가지만이 아니니 말 타는 것으로 하기도 하고 활 쏘는 힘으로 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고 장군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무사를 등용하니 지극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흥기되게 하는 도리를 보인다면 몇 해 동안에 반드시 성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계 일을 대신들이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여긴다. 그러나 각기 양계를 분담하여 한도를 주력하면 관심을 갖게 하면 어떠할까 하며 장군이 아뢰기를 상상의 본부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대신은 어느 한 도로 염려하지 않을 것이 없는 법인데 어찌 꼭 분담한 다음에 근심을 맡겠습니까? 저늘의 이익업규는 평안도 성주는 함경도를 맡아 크고 작은 일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책임으로 삼았고 또 김종선은 함경도를 전담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본다면 모두 불가한 점이 있으니 오직 상상해서 간절하게 다스리기를 바라며 문관으로서는 정사를 다스리게 하고 무관으로서는 포악을 막게 할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관과 무관은 좌우의 손과 같아 한 가지도 없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어 수를 내렸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8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강원도 농사를 그르침이 더욱 심하니 양전을 중조하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8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귀한 사람들을 가려서 사복으로 임명하는 일을 정부에 의논하도록 명하여 분부하기를 이 장군 최한홍의 묻고두자는 말이 옳은 듯하나 나의 생각에는 이류들을 서울에 많이 있게 하면 불가하다고 여긴다. 진나라 때의 폐단을 경계 삼아야 하니 묻고 놓자는 것이 가한 듯하지만 퍼지게 된다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다. 또 한웅이 말한 말값을 주자는 일은 지당하니 비록 한테에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말로 주든지 면포로 주든지 충당해 줌이 가할 듯하다. 제도의 목장에 말이 적지 않아 늙어서 죽게 되거나 쓸데없는 것이 또한 적지 않으니 만일 군졸들에게 나눠준다면 스스로 숙마를 만들어 쓰게 될 것이니 편리한지를 병주에 물으라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8일 기묘 세 번째 기사 경영관을 소대하였다. 상이 글에 임하여 이르기를 편안한 때의 위기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말이니 태평에 버릇이 들면 반드시 해이해지는 것이다. 문치도 흡족하지 못한데 무비가 또한 해이되면 작은 일이 아니니 당 명왕이 바로 이러해서 파천하는 굴욕을 받았던 것이다. 요사이 변방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무비가 해이해졌으니 모름지기 미리 대비해야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다. 하며 참청관 유인숙이 아뢰기를 무비에 관한 일은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무는 음양이 있음과 같은 것이니 마땅히 본말과 선우를 알아서 모두 다 거행해야 하고 한 가지를 치우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승지를 불러 분부하였다. 늙은이를 부양하면 국가의 큰일인데 요사이 재변이 많아 잔치를 차릴 수는 없으니 남녀 노인들에게 술과 고기를 지급하라.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이문과 한어 익히는 문신들을 전강하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2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숙직 승지를 불러 금기 단자를 내리고 이어 분부하기를 이 단자가 어디서 들어온 것이냐 하며 승지 홍언필이 아뢰기를 국무께서 허탄한 일 하시는 것은 비록 금할 것은 없지만 조참 일 같은 것은 또한 짐작해서 거행하셔야 합니다. 이 단자 들여보낸 것은 신도 또한 알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곧 한간에 사특하고 거짓된 일이니 매우 옳지 못하다 하였다. 진조실로 36권 중종 14년 8월 2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었다. 금기 단자는 어제 내 약방 관원이 써다가 아린 것입니다.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8월 2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윤효빙은 사관들의 말에 이미 귀일되었고 자신도 또한 자상하게 모두 성복했으니 다시 사관들을 주문할 것이 없습니다. 근래 조정에서 탐험 풍습을 정하려 하지만 장오제 입은 자들이 아직도 징계하여 그만두지 않는데 이는 장호법이 엄하지 않은 소치니 판부를 개정하기 바랍니다. 또 충청도관찰사 정승붕은 그 소임에 합당하기는 하나 정관찰사 유은에 비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우는 그 도를 안찰한 지 해가 넘어 조치해갈 방법이 이미 마음에 다 되어 있고 더구나 운의 행정은 이미 본도에서 신임받고 있으니 ing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윤효빙은 장우를 범할 사제에 이르렀는데 반드시 조금도 의심스러운 데가 없어야 상복을 개정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다시 추문하도록 판부한 것이니 자세히 더 추국하여 조금도 의심스러운 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유우는 이미 채직하였으니 ing임할 것이 없다 하였다.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8월 21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학일은 신상의 의논대로 하되 전지를 받아 시행하라 하였는데 그 의논에 지금 무사들이 배우지를 않고 장지를 얻기 어려움을 염려하여 따로 무학을 설치하고 가르쳐서 배양하려 하니 그 뜻이 매우 아름다우나 본래부터 훈련원이 무학을 겸하여 맡아왔으니 주부 이상 문신 한 사람을 교훈 담당할 만한 사람으로 가려서 차하하되 한 사람으로 부족하면 더러는 학관 두어 사람을 더 차하하여 되도록 부지런하고 조심스럽게 교도하도록 하고 또한 모름지기 따로 이름 있는 문신을 가려 훈화를 나누어 성심으로 교도하도록 하며 혹 때로 전강을 하여 부지런한 사람은 표창하고 태만한 사람은 벌주기를 한결같이 대전 및 대전 속록대로 하고 혹 특이한 사람이 있으면 별도로 현달하게 발탁하여 격려되고 권장되게 하여 오로지 실질적인 책무를 지도록 힘쓰게 하고 조금도 태만하거나 해이해지지 않게 하소서 하였다.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8월 21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충청도 연해변 홍주 등 11거울의 해일이 있었다. 중종실로 36권 중종 14년 8월 2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영관을 소대하다. 중종실로 36권 중종 14년 8월 2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유운을 ing임하기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순봉은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다만 운에게 미치지 못할 뿐이다. 지금 이미 운을 채직하여 도로 유임시킬 수가 없고 만일 순봉을 채직한다면 조정의 인물이 수가 있어 그를 대신할 자리가 곤란하니 대신에게 물으라 하였다.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8월 2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여조판서 남군이 사장을 올리니 전교하기라 병 때문이 아니라 심의의 상소 때문인데 심의가 광폐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심의의 상소에 남군을 소인이라 지목했었다. 최고가 사관으로 있을 때 곤이 정원이었는데 한 재상을 탄핵하게 되어 곤에게 상소를 초잡으라고 시키니 하나도 정직한 기운이 없게 지었으므로 보가 모두 지어버리고 자신이 지어서 썼다. 그 뒤에 보가 항상 말하기를 곤은 마땅히 소인이 될 것이다 했었는데 이에 이를 사람들이 알고 한 말이라고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2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유우는 모두 사무의 경리에 맞지 않은 데가 없으므로 우월한 제주라 할 수 있으니 헌부가 한 말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신용기는 의논드리기를 대론이 매우 지당하나 다만 유운을 이미 채직하였으니 도로 그 소임을 복구할 것이 없습니다. 정순붕은 상명하고 근신하여 소임을 감당할 듯 하기는 하나 대론이 부족하게 여기니 다시 재질이 나은 사람을 가려 재수함이었다 하리까 하고 안당은 의논드리기를
유우는 명망이 본래 충청도에서 중시되었고 또한 각 고을 일을 갖추어 안에 잉임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여 충청 7월 36권 중종 14년 8월 2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전라도관 절사 김안국이 장계하기를 담양부에 사는 산호 박유엄이 그의 아들 박근에게 말하기를 처주 김말문이 조상을 담양 동면 명당 자리에 장사하고 내 형제가 겁지하였으니 장차 임금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였고 그의 이웃 사람 보린과도 그런 말을 하였는데 말이 폐란과 관계되어 놓아두기 어렵게 감히 위에 계문하오니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잡아 가두었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다 보자 웃으면서 장기를 승지에게 주며 이르기를 당초에 물을 것이 못된다 하며 정원이 의기하기를 이는 무지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한 것이되 안국이 이를 나느니라에 역마를 달려 위에 계문하였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대신이 된 사람 마땅히 대체를 가지고 요망한 말을 진압하여 끊어야 하는 법인데 어찌 이처럼 경솔할 수 있겠습니까? 유시를 내려 잘못을 알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들의 말이 국가에 관계되어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유시하기를 지금 경의 장계를 보건대 대단하지 않은 것이다. 왕자는 하늘을 본받는 것이어서 소민들이 비방이나 한탄은 좋게 방해로울 것이 없는 법이다. 더구나 이런 소민들이 사탁하고 개탄한 말은 경이 오히려 한번 웃어버리고 스스로 처리하여도 되는데 어찌 멀리 나에게 주달할 것이 있겠는가? 경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가 경에게 바라는 바가 대개 소소하지 않으니 경은 더욱더 힘을 써 나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라. 갇힌 사람들 즉시 놓아주어야 한다. 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충조실호 36권 중종 14년 8월 2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평양 삼화 등지에 큰 바람이 불었다. 충조실호 36권 중종 14년 8월 24일 얼리오 첫 번째 기사 승지를 불러 분부하였다. 정부가 의논한 함경도에 귀화한 사람들을 겸사복으로 차임하자는 일을 나의 생각에는 예로부터 이적들이 중국에 퍼지면 반드시 큰 폐단이 있으므로 지금도 귀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서울에 올라오게 하면 옳지 못하다고 여기니 삼공에게 물어보고 또 4달 초 하루가 지나면 묘의 친제하고 또한 별시를 거행하고 싶으면 아울러 물어보라. 진조실을 36권 중종 14년 8월 24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전라도 관찰사 김안국이 나난한 것을 치게 하여 경거 망동한 짓을 하였습니다. 대저 서민들이 그러한 말을 하면 진정하여 조용히 없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안국은 허망한 말임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계문하였으니 만일 형장을 사용하여 추국한다면 인심이 소동하여 국가의 기맥이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부사 유희전은 미혹하고 용렬하여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안국은 마땅히 이러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조 참파 신공제는 파직된 지 오래지 않아 또 참판이 되었으니 죄 입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징계되겠습니까? 이 윤정은 전에 장단원으로 있을 때 흉년 구제를 하지 못하여 즉각 파직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대구 부사가 된 것은 매우 공평하지 못하므로 아울러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안국은 단지 추고만 함이 가하고 신공제의 파직은 또한 자신이 범한 것이 아니니 채직할 수 없다. 이 윤정은 채직하라 하였다. 중조 7월 36권 중종 14년 8월 24일 얼리오 세 번째 기사 조원기를 계승부 유수로 신공제를 형조 참판으로 유운을 충청도 관찰사로 삼았다. 유잉이네. 중조 7월 36권 중종 14년 8월 25일 병수로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사 이 장군이 아뢰기를 어제 의논에 귀한 사람들을 사복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상께서 이적들이 퍼지게 될 염려가 있다고 하신 것은 매우 옳습니다. 그러나 진나라 때는 모든 오랑캐들을 진천으로 옮겨 한 부락을 만들었다가 마침내 오호에 난을 빚게 되었으니 이는 안 될 일이지만 최한웅이 아른 바 귀한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의 호적에 편입된 백성이 된 지 오래며 무릇 혼인도 모두 우리 백성과 서로 맺어져 설도사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오랑캐의 땅을
길을 잘 알고 있어. 조금이라도 불합한 일이 생겼을 때 옷소매를 떨치고 나서서 곧장 간다면 그날로 오랑캐 땅에 도달하게 되니 한웅이 경건을 삼고자 아랜 것은 진실로 묻고 놓으려고 한 계책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비록 진나라 때의 이 일과는 같지 않지만 대적 이적들이 본토 안에 많이 있으면 마침내는 반드시 화가 있게 되니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며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그들이 와서 우리 백성이 된 지 오래니 그 중에 활 잘 쏘는 힘 있는 자를 가려서 겸사복으로 삼는다면 그들이 반드시 반가워하며 쓰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장령 박훈이 아뢰기를 김안국은 허탄한 일을 가지고 위에까지 주돌하여 지극히 경거망동한 짓을 하였으니 마땅히 주문해야 합니다. 하고 정은권전은 아뢰기를 안국은 대신에 바늘에 있는 사람으로서 임금 섬기는 도리를 몰랐으니 주문하기 바랍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계달할 것이 무엇된다 하였다. 훈이 이어 신공제의 일을 논하였으나 아뢰지 않았다. 당이 아뢰기를 금년은 식년시와 별시를 이미 2차례 시행하였으니 시학하신 뒤에 사람을 뽑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시학하고 사람 뽑는 일은 이번은 잠시 정지하겠다 하였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2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기의 여주 등 17고을에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얼었다. 아이고 8월에.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26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조계를 들었다. 상이 이르기를 용빙의 일을 대간이 이미 성북하였으니 이제 다시 주문할 것이 없다 하여 이 말도 또한 가당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며 안당이 아뢰기를 사대부의 죄가 사형에 이르는 것은 극명 분명하게 분별한 다음 법에 의해 처단해야 합니다 하고 이자는 아뢰기를 효빙은 탐호할 뿐만 아니라 어미가 죽었을 때 할봉하고 관청 물건을 훔쳤으니 이는 인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관들을 형장 때려 주문하면 미편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승복했는데 지금 다시 주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미진한 뜻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비록 다시 주문하지 않더라도 상복할 때 마땅히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고 형산이 아뢰기를 탈옥한 죄수를 잡은 사람에게 논상을 내린 형조가 마땅히 전교받은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평군수는 서민의 예가 아니니 배로 상줄 수 없습니다 하고 당은 아뢰기를 향포리로 주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가함은 불가하고 향표리로 상 주면 가할 듯하다 하였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26일 정의 두 번째 기사 경영관을 소대하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26일 정의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자산군에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얼었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27일 모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경원부사는 마땅히 채직해야 하는데 무완중에 시킬 만한 사람이 없으니 육진의 부사에 합당한 사람들을 미리 의논해둠이 어떠하겠는가 하며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신이 무사들을 잘 모르나 조수 천은 식견이 있는 사람이니 차설을 무시하고 발탁하여 쓸만합니다 하고 지사 이장군이 아뢰기를 김해부사 하정은 능히 옳고 걸음을 판단하고 관계부사 김수연은 근검 청백한 사람으로 모두 장수들의 재기가 있는데 엄정하고 무의하기는 수연이 정보다 낫고 물리에 능하기는 정이 수연보다 낫습니다. 사복시 판관 하우치는 인품이 순실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조수천은 출신한 지 이미 오래고 또한 그를 알아 모두 쓸만한 인재들인데 정은 늙은 아비가 있어 북도로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경호는 요회지이니 사람을 가려서 보내야 하는데 훈련은 첨정 유영원은 재주가 쓸만합니다 하고 당이 아뢰기를 허고는 김해부사 때 벼슬살이가 매우 청렴하였으니 이런 사람은 또한 쓸만합니다 하고 장군은 아뢰기를 황보겸은 전에 논박을 받았지만 능히 스스로 회호하여 사람 대접을 너그럽게 하고 사람들도 또한 사모하니 역시 쓸만합니다.
김철수는 지금 비록 죄를 입었지만 또한 쓸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당이 아뢰기를 장수선전과 군졸훈련은 이미 미리 도모하지 않았으면 안되고 태평할 때 미련을 잊지 아니하여 마땅히 잘못이 없기를 경계하는 법인데 지금 문에 관한 일은 지극하게 하지만 무에 관한 일은 해이하니 매우 걱정됩니다 하였다. 중종 7월 36권 중종 14년 8월 2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서리가 내려 곡식을 죽였다. 중종 7월 36권 중종 14년 8월 2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태백이 경천하다. 중종 7월 36권 중종 14년 8월 27일 무자 네 번째 기사 황해도에 큰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렸으며 서리가 눈처럼 날려 벼와 곡식이 많이 상했다. 아이고야. 중종 7월 36권 중종 14년 8월 2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평안도관 절사 허괭이 치게하기를 성절사의 호송군이 돌아올 때 길에서 달짤 1천여 명과 마주쳐 우리 군사 10여 명 및 말 30여 필이 사로잡혔다 합니다. 즉시 정승 및 병조와 지변사 제3들을 불러 인견하고 이르기를 평안도가 치기한 일은 근래에 없던 일이다. 만일 이렇다면 북경에 가기도 어려울 것이니 듣기에 매우 놀랍고 염려된다 하니 안당이 아뢰기를 그적들이 우리나라 사람임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도 사로잡아갔으니 장차 큰 변이 있을 듯 싶습니다. 이들을 요격할 수도 있으니 그들을 출격할지 여부와 사로잡힌 우리나라 군사의 다수와 절도사의 모든 대처하는 일들을 모두 채직하도록 한 다음 처치해야 합니다. 또한 만포근방의 야인들을 불러 계유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이 장군은 아뢰기를 그적들이 만일 양보를 피해서 가려면 반드시 우리 지경으로 해서 돌아갈 것이므로 또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듣건대 송참에다 진을 치고 있다 하니 두 서너 사람을 시켜가서 정탐해보도록 한다면 머물러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장을 보건대 모든 처리할 일을 하나도 언급한 것이 없으니 평소 군령이 엄명하지 못함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당이 아뢰기를 그적들은 반드시 같은 길로 왕래하는데 형세가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다시 다른 길은 없고 반드시 그 길로만 다니는가 하며 장군이 아뢰기를 단지 한 길뿐입니다. 하고 황형은 아뢰기를 요격하기 쉬운 형세입니다. 하고 장군이 아뢰기를 요격하는 일로 유시를 내리며 어떠하리까 하고 유계종은 아뢰기를 그적들이 만일 침범하여 오는 것이라면 반드시 급하게 돌아가지 않고 10여일을 머무르게 되거나 혹은 70일을 머무르다 돌아가게 될 것이니 지금 요격하게 해도 오히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장군이 아뢰기를 비록 요격하게 해도 만일 내지의 군사를 출동시킨다면 반드시 매우 시끄럽게 될 것이니 강병 군사로만 요격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고 형사는 아뢰기를 절도사가 지금 병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하니 시행할 모든 일을 누가 능히 조치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그렇다. 지금 이 범인 사람을 하여금 즉각 달려가 절도사와 함께 의논해서 처치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니 좌우에서 모두 안됩니다 하였고 장군이 아뢰기를 잘 아는 사람 하나를 가려 단기로 달려가서 하유하게 하며 따르까니 형산이 아뢰기를 유영원이 합당합니다 하며 좌우에서 합당합니다 하므로 부르도록 명하였다. 형산이 아뢰기를 병사가 병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처리해 가겠습니까? 자, 장군이 아뢰기를 유영원이 지금 성상의 분부를 받고 가니 능히 처리해 가겠지만 정주 목사 오보 또한 조치해 갈 수 있으니 아울러 하유하시며 어떠하리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절도사가 있으니 또 다른 사람을 하여금 호령하게 할 수는 없다. 절도사가 비록 아프다 하더라도 호령은 시행하게 될 것이다. 하였고 장군이 아뢰기를 적병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니 요격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격은 해야 한다. 그러나 변방에 사단이 생길까 싶다. 하자 장군이 아뢰기를 그들이 먼저 잘못하였으니 지금 비록 요격하더라도 반드시 원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저 군사 일이 해이하니 지금 함께 의논해서 조치해야 한다. 만일 병방 일이 있게 된다면 군마가 매우 부족하니 어찌할 것인가 하며 이유담년이 아뢰기를 봄가을로 의뢰 점거를 하는데 군마는 여유고 약하기만 합니다. 하고 장군은 아뢰기를
검군의 군장은 모두 빌어쓰기 때문에 하나도 정밀하지 못합니다 하고, 승기 박세인은 아래기를 상의원의 군각이 잇따라 묻고 있으니 이것으로 화를 만들어 군사들에게 줌이 어떠하리까 하고, 장군이 아래기를 무인들이 전혀 활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징계하고 권면하지 않을 수 없는데 때때로 후원에 전주하시어 무사들로 하여금 승부를 겨누게 하여 상도 주고 벌도 내린다면 무사들이 자연히 감동될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 7월 36권 중종 14년 8월 2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관원을 보내 모하관에서 군장을 점멸하게 하였으니 떡밖의 사태에 대비하려 한 것이다. 중조 7월 36권 중종 14년 8월 29일은 경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의논한 호송군이 사로잡힌 일은 말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사은사가 돌아올 때에 맞이하여 호송하는 일을 병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며 어떠하겠는가 하며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사은사가 듣고서 반드시 시급하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고, 상이 이르기를 요격하는 일을 어제 의논하여 이미 결정하였는데 그 적들이 먼저 무도한 짓을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를 들어 주의를 성토한다면 적들이 감히 우리에게 보복하지 못할 것이다는 이 말은 어떻게 들는지 알 수 없다 하며 특징간 고 형산이 아뢰기를 그 적들이 사세를 보건대 중원에서는 얻는 이의가 다 되면 반드시 우리 땅을 침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당이 아뢰기를 이는 비록 우연히 당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달리언사가 건장한 군주를 시켜 먼저 돌아오는 길을 정탐해보고 갔었다면 반드시 이런 모욕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집이 박수문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호송군이 사사 물건들을 많이 짊어졌고 군장은 가지지 않았다 합니다. 대저적병은 매우 많은데 우리 군사는 지극히 적었다면 능히 버티지 못할 것이어서 사세를 멀리 앉아서 헤아릴 수 없는 일이지만, 다만 무비가 해이되었으니 이번에 엄중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서히 잘 들어보고 조처해야 하나 절도사와 의주 목사가 요격할 수 있는 형편이었을 것인데 시행한 대책이 없었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다 하며 사간 이청이 아뢰기를 곧 외의 일은 모두 변장들에게 맡겼으니 어찌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겠습니까? 절도사와 의주, 목사도 또한 주의 주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단련살은 마땅히 주의 주어야 하지만 절도사와 의주, 목사도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였다. 수문이 아뢰기를 시약하시고 인재 뽑는 일은 정지할 수 없습니다 하고, 청이 아뢰기를 많이 뽑기도 하면 반드시 널리 팔도의 인재를 뽑아야 하고 건방에 있는 사람들만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올 가을에 사람을 뽑지 못하게 된다면 내년 봄에는 더욱 흉년에 지쳐 하지 못한다 하였다. 진조 7월 36권 중종 14년 8월 2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영관을 소대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들어 의논이 군사를 출동하여 죄를 묻자고 한 것은 매우 불가한 일이다. 그들이 만일 침범해 온다면 요격해도 가하지만 일부러 일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며 참청한 한충이 아뢰기를 요격하면 진실로 불가하고 군사를 출동하여 죄를 물음이 왕정에 가까운데 또한 거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시독관 이희민이 아뢰기를 옛 사람은 시기를 보아 움직였습니다. 지금 평안도는 백성을 구제하기에도 부족한데 더구나 군사를 출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쪽 서쪽 지방 일을 마땅히 사람을 가려 맡겨야 한다 하였다. 기시사관 권예가 아뢰기를 본사 안에 있는 살구나무가 가지마다 꽃이 한창 피어 지극히 괴이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궤변이 매우 많아 지극히 염려된다 하며 예가 아뢰기를 서리가 내려 콩이 죽게 된 것도 역시 큰 재변입니다 하니 상이 아뢰기를 이변이 생겼을 때에는 단지 공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려서 정사해야 합니다 하며 충이 아뢰기를 하늘에 응답하기를 실이 있게 해야 하고 한갓 공구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부녀자들처럼 씨름하고 우울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중조 7월 36권 중종 14년 8월 2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상이 글에 임하여 이르기를 석가의 지옥이란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데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선을 권장하지는 못한다 하며 참찬간 한충이 아뢰기를 석가가 본래는 세속이 탐하고 악함을 싫어하여 불거를 만들어 교화하려 한 것이니 그 폐해가 중국으로 흘러들게 되었습니다
하고 시독간 이희민이 아뢰기를 하등 인품의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두려워하게 하려 한 계책입니다. 그러나 어찌 그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당과 지옥이란 말을 가지고 백성을 교화하려 했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교는 허위인데 어찌 능히 오래 가겠는가? 진실로 착한 도리로서 인도하면 풍습과 세속이 반드시 아름다워질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8월 3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영관을 소대하였다. 시독관 이희민이 그의 의마에 아뢰기를 무릇 사람들이 기욕을 절제하고 심지를 안장하면 자연히 오래 사는 것입니다. 대저 생사에는 사람들이 현혹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진, 시황과 한, 무제가 허탄한 말에 현혹되다가 겨우 위망만을 면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출생이 있으면 사망이 있는 것은 자연의 이치니 이 지인이 신선이 되어 오래 살려 하면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며 희민이 아뢰기를 무릇 사람들의 욕심은 세욕이 제일 큰 것이니 임금은 더욱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9월 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묵밭의 면세를 호조가 비로 반개하였지만 경기감사 한효원이 아랫마음 반드시 속인이 있어 그러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대신에게 묻겠다 하였다.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9월 2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상이 천담복에 오서대 차림으로 비현합에 나아가 정무를 보다.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9월 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사은사 긴급히 비치게 하기를 영왕이 강서에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황제가 제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가서 치게 했고 또한 장차는 스스로 칠 것이라 합니다. 급급히 요동에서 치게 한 것이다. 승지 한충이 가지고 들어가 아뢰기를 신이 북경에 갔을 때 듣건대 영왕은 곧 홍치 황제의 아우인데 어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천하가 모두 총망하고 아이들까지도 모두 오짐을 안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미 군사를 일으켰으니 천하의 일이 이로부터 쉽게 결정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왕이 만약 홍치의 아우라면 정덕의 숙부인데 이와 홍치가 동복 형제인가 하며 충이 아뢰기를 그렸습니다. 만일 정덕이 무너져 쫓기게 된다면 반드시 요동으로 올 것입니다 하고 또 평안도 병사가 올린 호송군이 사로잡혔다는 서장을 가지고 아뢰기를 호송군이 적을 만났는데 병사가 24일에 변을 듣고서 26일에 이르렀어야 가산에 갔었고 또한 군사를 보내 요격하지 않았으니 이는 매우 완만한 짓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절도세에 관한 일은 자연히 조정에 공론이 있게 될 것이다. 단련사 홍자연이 거느리고 간 군사가 적들에게 사로잡혔는데 대신들이 모두들 이는 척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건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추문하도록 하라. 또 중국의 사태가 매우 중대하여 평안도가 장차는 또한 폐해를 받게 될까 싶으니 즉시 정부 및 병조의 당상들을 명소하여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9월 2일 개사 세 번째 기사 평안도에서 적의 머리를 바치다 호송군이 참액한 것이다.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9월 2일 개사 네 번째 기사 명의정 정강필 우의정 안당 우찬성 이장군 좌참찬 이유청 우참찬 이자 병조판서 유담년 참판 박유령 참의 김근사 참지 성운이 의계하기를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인데 병조가 마땅히 스스로 조치할 것입니다. 다만 절도사 윤희평은 근신한 사람이기는 하나 변을들은 당초에 마땅히 적들이 머물러 있는지 여부를 정탐하고 또한 요격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허수하고 완만함이 너무 심합니다. 또 의주목사 권승도 청렴 계결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조치하고 척후하는 일들에 있어 해이하고 완만하에 능히 변고에 대처하지 못한 듯 싶습니다. 만일 그대로 번지게 있게 한다면 자못 조정이 경동하는 뜻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달리언사 홍자연은 건부로 하여금 잡아다 추문하도록 하소서. 희평과 권성의 채직을 당이 극력 주장했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절도사 및 권승을 모두 채직해야 한다. 다만 이 사람들이 한 짓이 매우 소루한데 단지 채직되어 오도록만 한다면 조정해서 경동하고 염려하는 뜻이 없게 되니 건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추문하도록 하라. 또 지금 변방 일이 바야흐로 중대 모름지기 인망이 중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가려서 해야 하니 이 장군을 보냄이 어떠할런지 대신들에게 물으라. 하매 당이 아뢰기를 유장에는 이장군, 무장에는 유담년, 황영인데 만일 변방에 일이 있게 되면 장군이 마땅히 여기에 있으면서 작전 계획을 짜야 하니 보낼 수 없습니다. 하니 담년은 아뢰기를 만일 장군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 안세가 가당합니다. 또 중국의 사세가 매우 중대한데 우리나라도 폐해를 받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호조는 양국을 저축하고 병조는 군사를 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남군은 심의가 한 말 때문에 정사하고 나오지 않는데 만일 권이 유자강이 상소를 대신 지었다면 어찌 조정에서 심의의 말을 들은 다음에 알았겠습니까? 이는 조정에서 모두 사실이 아님을 아는 일입니다. 또한 심의는 사람들이 모두 매우 흉악하여 곧 성세의 귀역이므로 조정에서 이미 불신임을 받았으니 시급히 난군을 명소에 출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9일에는 선능에 친제하시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곧 명절로서 흉년 때문에 비록 자정께 큰 대접은 못하더라도 또한 잔은 올려야 하니 청컨대 친지하는 일을 물려서 그 행하심이 어떠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군의 일은 나의 뜻도 그러하니 보낼 것이 없고 이 안세를 보내면 된다. 또 지금 만약 진년하기 위하여 능 참배를 정지한다면 사체에 매우 미안스럽게 되고 자정께서도 또한 미안스럽게 여기실 것이니 능 참배를 정지할 수 없다 하였다. 광필 등이 아뢰기를 윤희평과 권승 등을 잡아오는 일을 신등이 다시 헤아려 보건대 희평의 일은 이미 국경을 넘어 사로잡아 간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군사가 싸우다 피한 일도 없으니 지금 만일 희평을 모두 잡아온다면 자등이 없게 될 듯합니다. 비록 단지 개참은 하더라도 변방 사람들이 누가 조정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잡아오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진조 10월 36권 중종 14년 9월 2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태백승이 주현하다. 중조 7월 36권 중종 14년 9월 3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정이 지극히 소란스러운데 서쪽 지방이 또한 이러하여 상하가 모두 염려하고 있다. 어제 이 장군으로 절도사를 삼으려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장군이 가게 된다면 병방 일을 의논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보내지 말아야 하겠다 하며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중국일이 지극히 염려되는데 어제 추천한 이 안세는 절도사의 소임을 맡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대사관 이 성동은 아뢰기를 이 안세와 윤희평은 비등한 사람이고 의주목사 권승도 범상한 사람이 아니니 지금 비등한 인물로 서로 제대하게 한다면 일에는 도움이 없고 한가 소란만 더하게 될까 싶습니다. 선일의 병조가 아닌 요격하는 일도 실은 이 지역이 삼국과 맞닿아 있고 또한 적들이 때없이 들락날락하는 곳이어서 지금 요격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또한 군사들이 건너가는 동안에 불행히 배가 뒤집힐 염려도 있으니 이는 진실로 고려해야 하며 군사를 출동하여 중국 지경으로 가는 혐의스러운 흔적이 있게 되니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지사 이 장군은 아뢰기를 이 지역은 곧 오랑캐의 땅이고 중국 땅이 아닙니다. 하고 성동이 아뢰기를 장군의 말은 매우 잘못된 말입니다. 지금 군사를 이끌고 들어갔다가 만일 뒷날 현명한 천자가 임금으로 있어 군사 충돌한 까닭을 묻게 된다면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성동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랑캐 땅을 중국 지경이라 요격하지 않으면 매우 불가하니 계획하는 일을 이렇게 오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장군이 아뢰기를 성동이 아뢰 말이 비록 옳기는 하나 거기는 곧 오랑캐 땅이지 중국 땅이 아닙니다. 또 윤희평은 비록 청렴 개결하고 근신스럽기는 하지만 인기응변하는 재주는 본래 부족하고 권성은 사람됨이 또한 희평과 비등하니 하는 수 없이 변장의 직을 해임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 아랫말이 옳다 하였다. 장령 박훈이 아뢰기를 벼와 곡식이 익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서리가 내렸고 이미 서리가 내렸는데도 꽃이 찬란하게 피어 이는 또한 큰 재변이니
마땅히 공부하고 수성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변이 금년에는 더욱 심하니 상하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한다 하였다. 진조출에 36권 중종 14년 9월 3일 갑오 두 번째 기사 30이 의계하기를 묵정밭을 흉년이라 하여 어뢰 면세한다면 비록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는 금년 흉년이 너무 심하니 금년에 하나여 면세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증조실 36권 중종 14년 9월 3일 갑오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윤희병 권승의 일은 곧 군무에 관한 것이어서 헌부가 추문할 수는 없습니다. 곧 집의 남세준이 아뢰인 합천군수 김감이 형부를 남용한 일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들이 의논하여 정한 것이니 헌부로 하여금 추문하게 한 뒤에 고칠 것은 없다. 김감은 채직해야 한다 하였다.